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가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서울 고검의 1층 현관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소환 조사를 받으실 때 사실은 송구하다든지 죄송하다, 성실히 임하겠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의례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포토라인을 지나치셨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대통령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송구하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참담하다 이런 얘기 했던 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이게 미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은 자기 책임이고 받아들이겠다. 순천자 마음이야, 일부는. 근데 윤 대통령의 역천자 마음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고 비상계엄까지 하는 걸 국민들이 다 봤어. 국회에 군인 들어가는 것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라는 게 있어. 성경에 보면 원죄가 있죠. 그렇죠? 태어날 때 죄가 있어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하고. 근데 그 죄의식이 올라와 잘못했을 때 또는 남이 뭐라고 지적했을 때 또 남을 힘들게 했을 때 그 죄의식이 올라오고 그걸 인정해요. 그러면 인정하면 벌 받고 넘어가거나 그냥 용서받고 넘어가거나 이렇지. 근데 그 죄의식을 인정을 안 해. 죄책감, 자기 죄를 잘못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 역천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게 역천자라고 생각해. 제가 역천자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대장동 백현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실제 죄를 졌건 안 졌는데 조사가 밖에서 들어왔다고 어제 라방할 때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표적 수사로 검찰이 했다고. 표적 수사를 왜 당했을까요? 내면에 죄인 마음, 무의식 속에 그 죄인 마음을 가진 애고가 없으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억울하게 내가 조사를 받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어제 이경규 씨 얘기도 했지만 그렇지, 이경규 씨 얘기도 하고 저도 억울하게 당했어요. 죄 하나도 안 졌는데 그렇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보통 그럴 때 억울하다고 안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더해져. 그냥 우리 인간은 그 죄책감, 죄인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밖에서 들어오면 아, 내가 이 죄인 마음이 있구나. 이때 빨리 인정해야 순천자가 되고 벌을 무사히 피해가는구나. 저도 그래서 엄청 처맞고 고생을 더 해야 됐는데 많이 인정하고 청산하는 바람에 수월하게 넘어간 게 있거든요. 물론 엄청 고생했지만. 근데 안 받아들이려고 고집 부리면 그 자체가 나한테 온 걸 억울하든 어쨌든 안 받아들여. 아니 변명이나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해서 무덤에 가도 있다고 했어.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한 거 하나씩 있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안 당합니까? 그렇지? 그거는 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거야. 당해야 될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논리로 자꾸 쓰고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도 억울한 점이 있지만 앞에 서서 억울하다고 하고 항변 안 하죠. 그냥 받아들이잖아. 그럴 때 사실은 옥고도 치르고 하지만 용서도 받고 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디올백 받을 때 바이든 날리면 할 때 뭔가 그냥 받아들이고 미안합니다 하면 넘어갈 거를 절대 안 꺾지. 절대 안 꺾고 고집 부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혜라님 본인이 검사셨잖아요. 피의자들 조사를 해보셨을 텐데 그 조사를 하는 사람 마음에서 조사받는 사람이 순순히 응해줄 때 오히려 마음이 풀려서 일이 더 잘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못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자꾸 하는 게 자기가 검사하면서 엄청 조사했잖아. 대통령도 여러 명. 네. 근데 그 사람의 태도가 잘 순응하고 자기한테 도움을 구하고 뭔가 잘 선처해달라고 이럴 때 기꺼이 도와주고 싶고 뭔가 그런 마음이 나오고 또 자기한테 반항하고 대들면 더 세게 조국 같은 경우는 안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일가를 도륙할 정도로 그렇게 했잖아. 그 마음을 썼거든 분명히.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쓴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이분은. 쓰는 거를 자각을 하면 입장이 바뀌어졌을 때 아 내가 그때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럴 거야 하고 할 텐데 그 마음을 쓴 거조차도 몰라요. 그걸 뭐라고 하나? 빙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내로남불이 심해지는 거야. 자기가 빙의 상태죠. 자기 정신이 아니야. 자기 마음을 알고 쓰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 버리면서 내가
내 처지가 이렇게 검사였을 때와 피의자였을 때 완전히 다른 마음을 쓰는 건 그 당시에 썼던 그 마음을 인식이 안 되는 거지. 역지사지가 전혀 안 되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제로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완전한 검사고 나는 완벽하고 정의롭고 이렇게 생각해. 마음이란 게 존재한다는 걸 몰라. 사람은 모든 마음이 있거든. 검사를 해도 죄인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검사들은 그러면 잘못 안 하나?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잘못이 없다고 완전 무결하다고 느끼는 이상한 고집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야. 이분은 키울 때 분명해요. 고집이 너무 세서 단 한 번도 꺾은 적이 없고 자기가 맞다고 느낄 때 마치 하느님처럼 자기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고집 부렸을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텐데 고집이 너무 엄청나니까 못 꺾은 거야. 일화 중에 대학생 때 호수로 맞았다. 네, 고모수로 맞았다. 생각해봐요. 대학까지 다니는 아들을 그렇게 할 정도면 이분이 엄청 고집이 센 거야. 말 안 듣고. 그게 말을 안 듣고 싶어서 나빠서가 아니라 이분이 정신적으로 상담받고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을 교정해 줬어야 돼. 부모가. 비상식적으로 뇌가 왜곡돼 있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부모가 모른 거죠. 일부러 고집 부린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진짜 나는 다 맞게 느껴져. 제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그런 분들 봐요. 저는 무섭지. 왜? 그 고집은 역천자기 때문에. 역지사지를 못하고 내가 무조건 맞다고 하는 그 가해자 고집은 정말 죽여도 말을 안 들어요. 죽여도. 그 정도로 세기 때문에 그 역천자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엄청 벌 받아요. 근데 주로 어떤 벌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벌. 내가 시험에 붙고 싶은데 떨어지고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날 싫어하고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돈이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제자들 중에 그 역천자 고집이죠. 센 사람을 보면 너무 무서워. 가해자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어떤 가해자가 있냐면 사람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역천자가 심할수록. 근데 착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니까 그걸 다 버려요. 그래서 왜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심하게 있느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살고 있다는 놈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이고 싶은 가해자 마음을 늘 일으키게 돼 있어. 사는 놈 자체가. 이건 그냥 원리예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이 마음 공부하면서 제가 체험으로 알아낸 거니까. 날마다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게 설계돼 있어, 인간은. 그래서 날마다 남을 죽여서 먹잖아요. 여러분 중에 밥 안 먹는 사람이 있어? 밥은 뭐예요? 쌀을 비워서 삶아서 먹잖아. 남의 존재를 먹고 살잖아. 죽여서 먹어요. 그래서 살인자 중에 아주 지독한 놈은 어때? 가해자가 센 사람은. 외국에 있는 가해자 중에 뜯어먹는 사람이 있었잖아. 죽여서 막. 네. 이상한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들, 극단적인 가해자가 나온 거죠. 네, 저 진짜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윤석열 대통령 뭐 구수했다는 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오고 사법시험도 통과하신 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 이게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교육의 의미가 있을까? 그 정신적인 문제를 인정을 안 해. 그 인정을 안 하고 윤 어게인 외치는 분들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분들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요. 왜? 자기가 문제 있는 걸 모르니까 자기랑 똑같이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못 보는 거야. 사람은 자기 문제를 안 사람만이 남의 문제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 어릴 때부터 마음 공부를 시켜서 내가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교정을 해야 되거든. 그걸 아이 때 안 해. 무조건 1 더하기 1은 2야. 뭐 공부시켜서 막 외워. 그러면 잘한대. 뭘 잘해요. AI가 더 잘하. 그러면 AI가 최고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네. 그 올바른 의식을 못 써.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못 하게 되고 태도가 올바르지 않아. 그것 때문에 역천자, 하늘에 벌을 받으니까 인생이 아파지는데 윤 대통령이 딱 그거야. 아니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도 내가 그분 그때부터 뭐가 의식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검사 시절에 입이 걸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실수했네요. 이러면 그냥 넘어갈 걸. 고집 부리면서 바이든이냐 난리든이냐 국민들 청각 테스트한다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려. 조금이라도 자기 실수나 이런 걸 용납을 안 해. 죄인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죄인 마음을 인정 안 할 때 왜 인정 안 할까요? 자기 속에 죄인 마음이 되게 세. 너무 세서 이게 너무 진짜 같아. 그래서 인정 안 하면
하늘의 벌을 받아. 고집부리. 그래서 고집 부리는 거야. 자기 실수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죄인 마음이 너무 세서 진짜 같아서.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아. 그냥 대장동 백현동 벌 받으면 되는데 재판 받겠다 소리를 안 하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 끝나고 재판 받으라고 했어. 틀린 말입니까? 맞잖아. 법 앞에 평등해야 돼. 계속 억울하다고. 억울한 국민도 많아. 벌써 그렇게 자기 앞에 벌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인생에 벌이 왔다는 얘기는 내 속에 죄인 마음이 많구나. 저도 그래서 벌 받았어요. 저도 텔레비에 출연했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무 억울했지. 물론 탈탈 털리고 벌 주려고 해요. 검사들 자체가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해. 저도 당했어. 없는 죄 만들려고 아무리 꼬집어 뜯어도 제가 무슨 성범죄를 저지르나. 수행터는 그거잖아. 성에 대해서 또 혹은 돈에 돈을 대해서. 뜯거나.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한약사 면허도 있거든. 근데 그게 또 한약국을 차리지 않으면 문제가 된대. 한약사 면허 있는 사람이 밖에 한약사에게 말해서 우리 제자들 그 약 지어준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다 얼검해서 그거로 다 몇 천만 원 벌금 맞았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그거로 해도 때려. 내가 무면허도 아닌데. 그런 법규들이 그리고 예전에 바뀐 거 있더라고. 그거를 꼬집어 뜯어서 어떻게든 거르려고 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거든. 먼지 나거든. 당했어요. 당하면서 억울하다. 그 마음도 내 죄인 마음이 억울하다고 하는구나. 죄인 마음 있으니까 왔구나. 그래서 넘어간 거야. 안 그러면 저도 감옥 갔지. 갔어도 받아들였을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 인생이라는 게. 그걸 안 받아들이면 점점 심해지지. 대통령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면해지겠지. 아니요. 안 면해져요. 그 죄인 마음은. 그걸 인정하기 전에는 안 면해지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버럭버럭 하는 거야. 윤 대통령하고 둘이 아주 그게 비슷하거든. 근데 윤 대통령은 비상식적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비상식적이질 않아. 국민 앞에서 뭔가 제스처를 적당하게 하실 줄 그렇죠. 아시죠? 고집을 막 있는 대로 부리지 않아. 그 한 가지를 그렇게 꾸준히 부리지. 사법 리스크. 그게 되게 아킬레스건 같아요. 김용태 위원장을 향해서 비대위원장은 파면 뭐 안 당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 거기에 이렇게 품은 마음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렇지. 네. 협박하는 가해자가 네. 올라오죠. 그 뭐냐면 내 죄인 마음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어. 너도 죄인 마음이 있잖아. 그 얘기 뭐야? 자기 죄인 마음을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야. 모든 인간은 다 있거든. 그 죄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릴수록 밖에서 와요. 칼이. 죄인을 만들어. 그게 뭐 사법이든 법적인 거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네 탓이지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오건 뭐 크건 작건 오거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그 이상한 고집. 고집이 이게 너무 심해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있는 분이야. 그 고집을 부리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도 또 최상병 특검도 그냥 나중에라도 좀 받았으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받으면 그걸 어떻게 세게 하겠어요. 적당히 하고 말겠지. 그리고 국민께 미안하다고 사과장도 하면 넘어갈 걸. 안 넘어가니까 국민이 괘씸해서 총선 때 야당한테 다 몰표를 주고 야당은 커져서 계속 압박은 하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 국민의 지지율도 안 받쳐주지. 야당은 거세지게 공격하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 점점 지지율은 떨어지지. 코너에 완전 몰렸어요. 몰린 거야. 네. 몰리니까 자기가 비상계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똥포를 차고 이제 비상계엄한 것도 고집 부려. 아니 근데 이제 파면까지 되셨는데도 제 한간의 기사에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 공개 출석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선례가 될까봐 지하 주차장 출석을 고집하시는 거다. 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죠. 그 역천자 고집 때문에 더 아파질 거야. 하늘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쳐요. 죽어도 상관 안 해. 그게 무서워요. 하늘의 벌은. 인간의 벌은 그래도 조금 아프면 그 봐주는 게 있어. 하늘의 벌은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벌은 고위 관리라든가 권력이 있는 왕이라든가 권력이 없는 거지라든가 그런 걸 차별을 안 해. 그리고 하늘의 벌은 이 마음속에 내가 인정하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벌을 줘요. 실제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지.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가지. 저 같은 경우 나 요만큼도 죄 지은 적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벌 받는 일이 생겨. 그거 왜 그런가? 내 속에 죄인 마음이 크게 있거든. 엄마가 원하지 않는 딸로 내가 들어섰거든. 벌써 죄인은 그거예요. 죄인 마음은.
남을 힘들게 하거나 특히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가 날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태어났고 또 엄마 아빠가 아들을 원하는데 내가 딸이야. 이럴 때 진짜 죄라는 죄야. 건 법규랑은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죄네요. 인간 세상의 죄는 어떤 법을 어기면 죄예요. 그래서 인간이 벌을 줘.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 세상의 벌이거든. 하늘이 주는 벌은 내 마음 속에 이 죄인 마음을 인정 안 했을 때. 그리고 이 죄인 마음은 어떨 때 죄인 마음이야? 상대를 힘들게 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그러니까 죄가 안 사해지고 종교인들도 아프고 힘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하늘의 벌을 다 받잖아. 올바른 죄인 마음을 인정하는 건 받아들임이에요. 내 죄인 마음이 올라올 때 이 죄인 마음이 나라고 인정하는 거지. 명체마을은 그걸 가르치는 곳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받는 벌을 피해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하늘에서 받는 벌,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그 역천자가 되는 그걸 피해가려면 받아들여야 돼. 억울해도 어쨌든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이고 밖에서 벌 주겠다고 할 때 그걸 각오해야 되거든. 받겠습니다. 근데 그 각오를 안 해줘. 뻔히 이거는 누가 봐도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란혐의 같은 경우는 사형이랑 무기징역밖에 없을 정도로 중죄예요. 그렇지? 누가 봐도 죄를 진 건데 그걸 아니라고 계속 고집부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건 인간이 주지만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하늘의 벌이죠. 고집 부릴 때. 고집을 안 부렸으면 진즉에 여기까지 안 왔어. 제가 왜 버럭버럭 했겠어요? 미워서? 어제도 그러대. 이재명 대통령 미워서 내가 사법 리스크 인정하라고. 윤 대통령도 인정하라고 고집 부린다고 뭐라고 할 때 미워서? 아니요. 고집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용서받고 하늘의 벌을 면해야 인간 세상에서도 벌을 안 받아. 하늘의 벌이 더 위에 있거든. 그래서 편안해지라고 하는 소리지. 버럭버럭 했을 때 그 사람이 아파질 거라고 버럭버럭 하는 거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집 부린 역천자가 심하니까 참 딱해요. 보면 앞으로 벌 받을 거야. 잘못하면 사형 받을 수도 있고요. 저렇게 고집 부리고 사람을 고생시켜. 딴지 걸면서. 그걸 참 쓸데없는 고집이다. 이미 수사를 다 받고 계시는데 더 이상 방어할 게 그걸 모르니까 뇌가 이상하다고 하죠. 그걸 알면 뇌가 이상하지 않은 거지. 마음을 전혀 몰라서 뇌가 이상하고 고집 부리잖아. 역천자로.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윤어게인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같이 죽겠다는 거지. 저런 판단력으로 지금까지 나라 안 망한 게 이상한 거야. 오직 부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부인 아니면 걱정. 정신 이상한 거지. 그 고집을 부리고 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저분이 잘못하면 너무 괴로워서 자살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 고집이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너무너무 아프고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상황 가면 그걸 못 버티니까 멘탈이 끊기면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겠네요. 꽉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신이 의식이 너무 무섭잖아.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까지 가면 뭐합니까? 젖꼬라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이야. 그러네요. 고집 부리면 대통령이고 영부인이고 나발이고 없어. 막 쳐서 저렇게 아프게 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위슈가 나타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고집 좀 봐라. 내가 그렇게 그 고집 때문에 아파진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걸 보면서 아, 내 올라오는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이래야 내 인생이 편해지는데 계속 저를 보면서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윤 대통령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미워한다고 벌 받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벌 안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고집 부리니까 고집 부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고집 부리지 말라고 꺾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편 들어주면 윤 대통령이 무사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그냥 이재명 대통령 빨아주고 그냥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러면 그 사람 벌 안 받아요. 받아요. 고집 부리면. 정말 답답해 정말. 그래서 내가 호통칠 때는 그건 고집 부리지 말고 꺾으라고. 너 아파진다고 이거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못 알아들어. 어제도 또 그래. 라이브에 들어와서. 제가 답답하죠. 여러분 자기 올라오는 고집 보세요. 제가 얘기할 때 왜 이재명 대통령 욕해. 막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왜 우리 윤 대통령 감싸주지 않아. 여러분이 감싸주면 그분들이 안 아파지고 좋아져?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하늘에 부합한 순천자가 돼야 돼. 고집 꺾고. 그래야 편안해지고. 그 역천자 마음으로 고집 부릴 때 제가 너 아파져 하고 버럭버럭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본인들의 마음 보고 본인들도 꺾으시기 바랍니다.